네,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바람의 주인공입니다. 이준석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선거라는 것이 저도 공직선거도 여러 번 치러봤지만은 네. 끝까지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가 많이 쉬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그 선거운동 때문입니까? 아무래도 어제는 부산 서면에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많이 지지를 호소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좀 양해를 하시면서 좀 들어주시기 네.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일정이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에서 이제 합동 연설회가 있는 것 같은데 TK 표심도 우리 이준석 후보를 그 지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미 민심과 당심에서 제가 TK 지역에서 상당히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은 괜찮다. 하지만 결국 TK가 보수 개혁의 대열에 얼마나 강하게 동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을 최대한 좀 개혁의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후보께서 개혁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셨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그 논란이 조금씩 거세지고 있는 게 이제 후보께서 내놓았던 여성 청년 할당제 폐지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다른 후보들은 저의 어쨌든 공약에 대해서 거의 청개구리 공약처럼 할당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할당제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한 20년 가까이 적용되어 왔던 룰인데 예. 그 룰에 따라 가지고 과연 여성과 청년들의 정치 진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가는 다시 한번 평가할 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양대 정당에서 각자 운영했던 청년 비례대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 비례대표를 지낸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지역구에 도전해서 통과한 사례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과연 그냥 자리 나눠주기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정치 지도자, 오래 남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냐, 이거는 좀 평가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그런 그 말씀의 취지는 당 지도의 배려나 이런 걸로 온실에서 키워질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극복하고 돌파하면서 가야 자생력 있고 지속력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그렇죠. 그리고 할당제라는 것은 본인의 실력과 관계없이 그분이 나중에 의정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당내 발언권이 굉장히 제약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입 문턱을 넘어야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활동을 하고 존재감을 알리고 그다음에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문턱을 넘는 데 있어서의 불공정이 있기 때문에 할당제가 도입된 거 아닌가요? 저는 특정한 할당제보다는 예를 들어서 모든 지역구에서 경쟁할 때 여성과 예를 들어 청년이 불리함이 있다면은 그 차별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정치 활동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상황이 덜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유권자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돈 쓰고 시간 써가면서 술자리만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여성과 청년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어떤 유권자의 문화 같은 걸 바꾸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 할당해가지고 비례대표 몇 자리를 여성과 청년에게 준다고 해가지고 여성과 청년의 대표성이 높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그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나경원 후보가 어제 이준석 후보 본인이 청년 비상대책위원 몫으로 작년에 공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청년 비상대책위원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비상대책위원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냥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할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은 할당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유리한 지역구라든지 이런 곳에 선임되는 것이 할당이거든요. 비례대표 같든지. 제가 계속 공천을 신청하고 선거를 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사실 자원자가 없다 할 정도로까지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이걸 할당제 사례로 적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말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냥 일단 사실 자체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퓨처메이커라는 전형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은 거꾸로 그거는 그 전형으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이름을 그냥 갖다 넣은 것이지 제가 그 제도의 수혜자라고 볼 수도 없는 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의 어떤 그 말씀의 취지는 배려를 받으려고 실력으로 돌파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적인 발상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주호영 대표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휘로 쓴 것 자체가 보수 정당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물론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그 나름의 어쨌든 문제는 존재하겠지만은 적어도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예를 들어 공정 경쟁과는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보수 정당에서는 좀 지양해야 되는 말인데 할당을 너무 자연스럽게 다들 얘기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주호영 대표께서 여성과 청년 호남에 대해서 할당을 하겠다 하셨거든요. 예. 이거 수치적으로 합집합을 구해보면 67% 가까이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67%에게 할당을 하겠다는 거는 애초에 그 정책이 옳고 그르냐는 별개고 네. 그게 과연 말이 되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네.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 비례대표나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그 지금 비대위 체제가 아직은 유지가 되는 청년목 비대위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네. 할당을 받아서 했던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한 평가를 안 하시는 거네요, 후보님? 저는 그거는요 제도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할당제를 통해 가지고 네. 뭐 누군가를 넣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면 제가 모르겠지만은 비대위원을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그 특정 시점의 정치 효과를 위해서 비대위원장이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지. 전 제도적으로 수치적 평등을 맞추고 아니면 그런 보정을 하는 것이 정치권에 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비대위원장의 그냥 판단인 거죠.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이든 최고위원이든 이제 청년목이 있는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속칭 악세사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청년목 비대위원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비대위원 청년목 이제 예. 최고위원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다 아울러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저희 당의 전당대회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관심 받으면서 청년목 최고위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네. 저는 어차피 경쟁 상황 속에서 청년 리그와 일반 리그를 따로 운영한다는 것이 결코 전 청년의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주장을 예를 들어 5년 전부터 다른 방송 나가서도 제가 청년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수혜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한다고 밝혀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그 본 경선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추측 기사가 나오던데 후보님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움직임을?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경선 과정을 제시했던 결국에는 버스는 공정한 시간표대로 운행하고 네. 거기 탑승할지 안 할지는 개별 후보들이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그 논리가 원래는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계속 아이고 사람이 타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타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탈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것이 사실 가깝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경선 절차에 참여할 거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과 측근들의 말을 이제 전언한 것을 들어보면은 사실상 뭐 저희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타겠다는 의지로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금 어제 보니까 이제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하는 것으로 지금 그 나와 공개가 됐던데 혹시 좀 이야기 나눠보신 바가 있습니까? 저는 장해찬 평론가랑 뭐 호영호재하는 사이지만은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뭐 그러니까 이야기 나눠보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이제 부담스러워서 연락 못 하겠습니다. 뭐가 부담스러워요? 그럼 예를 들어 측근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쪽에 제가 어떤 전당대회 과정 중에 사전 접촉한다는 것이 특정 주자에 대한 어떤 그런 특정한 관심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한다.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 만약에 후보께서 대표가 됐다면 대표의 자격으로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을 찾아가서 입당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입당을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저는 그 두 가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 측에서 만약에 입당을 통해서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지금 나오는 대로 그 사이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뭐 그런 의사가 확실하다고 보면은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꾸로 그쪽에서 문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전화 걸고 이런 것을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일전에 권은희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던데 안철수 대표도 합류를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상당히 대중 지지율이 좋고 그리고 그 아주 뭐 훌륭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저희 당에 함께하고 싶으시면은 역시나 똑같은 기준으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합당이라든지 입당의 절차로 함께하시면은 대선 경선에 무리 없이 참여하실 수 있다. 그걸 막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총장 같이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합당으로 함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합당 과정에서 제가 만약 당 대표가 되면은 저는 우리 당 청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거부감은 많은 사람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반대로 이번에 한 70명 정도 지원했다고 하는 안철수 대표의 좀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당 조직이나 이런 것에는 제가 봤을 때는 후한 평가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된다면 그거 다 인정 못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당이 안철수 대표의 전력이 99.9%인데 갑자기 무슨 당 조직책을 70명, 60명 이렇게 임명한다고 해가지고 지분 인정 못한다. 그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당에서 열심히 해온 사람들을 제끼고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 지역 책임자로 넣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공정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당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권은희 의원은 후보님께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의외인 게 원래 다른 당의 전당대회에 대해 가지고 전당대 후보에 대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결례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국민의당의 그 다급한 마음은 알겠지만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당내 선거인 전당대회에다 대놓고 저 사람 싫다 이러고 하는 게 무슨 그 사람들이 정치 평론가입니까? 상대당이 만약에 합당의 대상이라 그러면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죠. 알겠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 만나셨던 거 맞죠? 네, 제가 뭐 우연한 관계로 만나게 됐는데 저는 김무성 대표와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 뭐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김무성 대표 말고도 다른 이제 4, 5선급 중진들과 또 활발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혹시 10초밖에 시간을 못 드리는데 혹시 대표가 되시면 사무총장으로 누구를 임명할지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전혀 그런 인선은 아직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였습니다.